네, 안녕하세요. 김태형입니다. 이번에는 협업 필터링 기반 영화 추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협업 필터링이라는 용어가 생소하실 텐데요. 영화 추천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보면, 사용자들이 있고 이제 영화가 있을 때 보통 우리가 추천한다라고 하면, 내가 어떤 영화를 좋아했을 때 또 비슷한 영화를 또 추천한다든지 또는 나랑 내가 어떤 영화를 좋아하고 나랑 비슷한 사람이 좋아하는 영화를 내가 좋아하게 되는 뭐 그런 확률이 높다라고 하면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같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주로 봤던 영화를 이제 추천하도록 뭐 그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여기서 협업 필터링이라고 하면 나와 나의 컨텐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속성 또는 영화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미리 사전에 알고 이걸 가지고 추천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 그러니까 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그리고 영화도 나만 그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영화를 보게 되죠. 그래서 사용자들과 영화들을 서로 어떤 관계를 보면서 그 안에서 관계를 추출해내고 그 관계에 추출된 정보를 이용해서 추천하는 그런 걸 협업 필터링 기반 추천 시스템이라 그럽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소스 코드를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하나 예시를 들어보죠. 사용자가 4명의 사용자가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영화도 뭐 5개 정도 영화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래서 첫 번째 사용자는 첫 번째 영화를 보고 뭐 사용자도 속성이 뭔지도 모르고 영화도 무슨 영화인지 모른다고 가정하고 이제 그냥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용자는 첫 번째 영화를 보고 나 이 영화를 좋다 라고 좋아요라고 마킹을 누르고 첫 번째 사용자가 두 번째 영화에 대해서는 싫어요. 이 영화는 뭐 평점이 낮다라고 우리가 지정했다고 가정하죠. 그리고 첫 번째 사용자가 영화 3편, 4편, 마지막 영화는 아직 보지 않았습니다. 보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용자가 모든 영화를 다 볼 수는 없겠죠. 모든 영화를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봤던 영화에 대해서만 내가 좋아요, 싫어요라고 마킹을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두 번째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번 영화, 2번 영화는 못 봤고 3번 영화를 싫어요라고 하고 4번 영화는 아직 못 봤습니다. 5번 영화는 좋아요라고 눌렀고 사용자 3번 사용자는 이제 영화 4번에 대해서 이제 좋아요 눌렀고 4번 사용자는 영화 2번과 5번은 싫어요. 그리고 3번은 좋아요 눌렀고 나머지 1번과 4번은 보지 못한 그런 경우라고 가정을 해보죠. 자, 이런 어떤 사용자가 좋아요 눌렀고 싫어 눌렀고 라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 정보를 기반으로 우리가 관계를 유출을 해내는 거죠. 그렇게 관계를 유출해냈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뭐 인공지능이 됐던 어떤 모델이 됐던 어떤 관계를 유출을 했을 때 이제 1번 사용자한테 그 다음 영화를 추천할 거를 이제 골라봐라 라는 문제를 우리가 풀어볼 수 있겠죠. 자, 1번 사용자가 영화 1번과 2번은 좋아요, 싫어요를 눌렀는데 나머지 영화 3번, 4번, 5번 중에 1번 사용자가 좋아할 만한 영화를 추천해준다. 그게 추천 시스템의 어떤 입출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1번 사용자가 보지 못했던 3번, 4번, 5번 중에 가장 높은 점수를 가진 좋아요로 기대되는 그런 영화를 추천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내가 보지 못했지만 내가 좋아할 만한 영화를 계속해서 추천받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싫어요를 숫자로 표현을 하면 좋으면 1, 싫으면 0으로 가정했다고 그래 가정해보죠. 가정해보고 모든 영화에 대해서
다 마킹했다고 먼저 그렇게 생각을 해보죠. 이거는 이제 뒤에서는 실제 안 본 거 본 거를 이제 나눠서 할 텐데 지금은 우리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모든 사용자가 모든 영화에 대해서 좋아요, 싫어요를 다 마킹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1번 사용자는 1, 영화 1에 대해서는 1번 사용자가 2번 영화에 대해서는 0, 0, 1, 0, 뭐 0, 0, 0, 0, 1, 뭐 이런 식으로 라벨을 쭉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이게 정답이라고 보고 이 앞에 사용자와 영화의 어떤 정보가 문제, 뭐 입력이라고 보면 좀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1번 사용자와 1번 영화에 어떻게 좋아하느냐 그러면 1, 예, 좋아요 이렇게. 그리고 1번 사용자 2번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0, 싫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자와 영화의 정보가 입력, 이 관계, 이 좋아요 싫어의 이 정보가 출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가 매트릭스를 표현을 해봅니다. 벡터로 표현을 해보는데 사용자 벡터와 영화 벡터가 있다고 가정하죠. 사용자도 사실 사용자가 가지는 속성들이 쭉 있을 거잖아요. 뭐 성별이라든지 나이대라든지 내가 좋아하는 장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벡터가 있다고 가정하고요. 영화도 영화의 장르라든지 뭐 주연 배우라든지 뭐 감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속성이 있겠죠. 근데 그런 속성들을 우리가 미리 다 입력을 해서 그걸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속성이 있다고만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러이러한 속성이 있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용자들이 가지는 속성은 한 2개의 벡터 정도로만 표현이 가능하게끔 우리가 가정을 해보고 영화에 대해서도 한 2개 정도의 속성을 가질 거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해봐서 이제 사용자 벡터, 이걸 우리가 사용자 벡터라 그러고 위에 거를 이제 영화 벡터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안에 벡터의 값은 모릅니다. 모르고 그냥 2개의 벡터 정도로만 형성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대신 이제 우리 라벨링 했던 값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벡터의 수치를 우리가 이렇게 지정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뭐 1번 사용자는 0.0과 1.3, 마이너스 0.6과 0.0, 3번 사용자는 0.0과 0.9 이런 식으로 영화도 0.0과 0.5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마킹됐다고 가정을 해보고요. 해보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수치를 우리는 이 벡터의 곱, 내적으로 스칼라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냥 2개 곱하면 점수가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0,0, 그러니까 0 곱하기 0은 0이죠. 그리고 1.3 곱하기 0.5는 0.65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 2개 합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다 계산을 할 수 있겠죠. 0.0, 1.3과 0.0, 0.5 곱해서 여기 또 이렇게 곱해서 0.0 이렇게 곱해서 0.0 0.0, 1.3 곱해서 0.00 더하기 1.3 곱하기 0.8에서 1.14 이런 식으로 이제 쭉 곱하면 이런 수치가 나옵니다. 보시면 뭐 2번 영화 2번 같은 경우에는 아무도 안 좋아하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뭐 모든 속성의 값이 이렇게 낮게 나오면 이제 다 안 좋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수치를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구했다 치고 이 벡터를 곱하면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온다 까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위에 게 우리가 실제 정답 사용자가 어떤 영화를 보고 좋아요 싫어요라고 했던 실제 정답이고 이 밑에 것이 지금 이 벡터 값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1.0과 0.65 0.0과 0.0 이렇게 보면 두 개가 비슷한 이 두 개의 차이를 최소화 시키는 게 목표겠죠. 이 최소화 시키도록 이 벡터를 조정해 나가는 식입니다. 지금은 이미
가장 최소화가 되게끔 계산된 값을 제가 기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0.5를 기준으로 뭐 반올림을 해보면 0.65가 나왔기 때문에 1, 0은 0, 0, 뭐 얘는 이제 1, 1에 가깝고 0, 뭐 0.48이기 때문에 0,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결과가 나왔죠. 뭐 물론 이제 틀린 것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최대한 실제 정답과 가깝게 이 앞에 숫자를 지정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될 거는 실제 정답과 벡터의 내적으로 나온 이 값과의 사이, 이 각각의 사이가 오차가 최소가 되게끔 뭐를 학습한다? 사용자 벡터와 영화 벡터를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설명 다시 하면 사용자와 영화 벡터가 있을 텐데 뭐 사용자 벡터, 영화 벡터라고 얘기를 하고 또 실제 정답이 있습니다. 좋으면 1, 싫으면 0, 뭐 이렇게 실제 정답이 있는데 우리가 사용자 벡터와 영화 벡터의 수치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 두 개지를 곱해서 나온 값이 실제 정답과 유사할 수 있게끔 사용자 벡터와 영화 벡터의 수치를 우리가 학습하는 게 추천 시스템의 목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차는 실제 정답과 이 두 벡터 간의 내적으로 나온 이 구한 값의 오차를 최소화시키는 거고 그게 목적 함수가 되는 거고요. 실제 학습해야 될 대상, 학습해야 될 가중치는 사용자 벡터와 영화 벡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전반적인 우리가 이 두 벡터에 곱해서 나온 내적 값과 실제 정답 사이의 오차를 줄여가면서 어떻게 구하는지를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앞서 원래 문제로 돌아가서 정보가 이렇게만 있다고 가정하죠. 이 노란색만 사용자와 영화에 마킹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모른다고 가정을 하면 이제 우리가 실제 학습을 어떻게 시키는지를 살펴볼게요. 우리가 전체 샘플에 대한 정보가 없잖아요. 사실 뭐 그게 있다면 추천할 필요가 없겠죠. 모든 사용자가 모든 영화를 다 봤다고 하면 뭐 추천이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거고 내가 보지 않은 영화를 이제 추천하는 거니까 네. 그리고 내가 봤던 거에 대해서 라벨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실제 샘플이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만 실제 샘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네. 그리고 샘플이 없는 아직 사용자가 영화를 보지 않아서 모르는 그 평점을 모르는 것들은 우리가 녹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있는 것 가지고 우리가 학습을 하는 거죠. 우리 사실 이제 딥러닝이라는 인공지능이나 딥러닝의 그 데이터 기반의 모델링은 내가 데이터 샘플을 이용해서 학습을 시킨 다음에 그리고 내가 아직 보지 못한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 그 결과를 나오는 게 우리가 인공지능한테 원하는 기대치잖아요. 그래서 이 노란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샘플을 가지고 먼저 학습을 하는 겁니다. 자, 학습을 하는 건데 입력은 보면 사용자 1번 사용자와 영화 1번이란 정보밖에 없습니다. 예, 입력은 간단해요. 입력은 뭐 이 사용자의 속성, 뭐 영화의 속성이 아니라 그냥 1번 사용자다, 영화 1번이다 라는 인덱스 ID, 뭐 ID 정도만 가지고 있고요. 출력은 실제 정답은 1.0이고 1.0이 출력이 나오겠죠. 출력이 나와야 됩니다. 입력은 사용자 1, 영화 1, 출력은 1, 라벨은 1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학습해야 될 대상, 학습해야 될 가중치는 사용자 벡터랑 영화 벡터가 학습이 되는데 어떻게 되게끔? 이 벡터의 내적인 결과인 0.65, 뭐 내적인 결과가 1에 가깝게끔 사용자 벡터와 영화 벡터의 가중치가 업데이트 되는 시기입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이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이것만 이해된다면 뭐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이 부분을 다시 설명드리면 입력은
사용자 아이디, 영화 아이디라는 아이디 정도만 넣고요. 그리고 사용자 벡터랑 영화 벡터를 곱했을 때 실제 정답값 1.0에 가깝게끔 나오게끔 오차를 계산해서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식인데, 그 가중치는 사용자 벡터와 영화 벡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벡터가 우리가 학습해야 될 대상이고, 또 이 결과, 이 모델의 결과는 이 두 벡터의 내적값이고, 우리가 원하는 라벨값은 1.0이다. 그리고 입력은 사용자 1, 영화 1, 아이디 정보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죠. 자, 그 다음 샘플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벡터와 사용자 1 벡터와 영화 2 벡터를 곱했을 때 실제 정답인 0.0에 가깝게끔 이 벡터의 수치를 학습하는 거고요. 또 그 다음에 샘플로 넘어가면 2번 사용자와 영화 3번이라는 아이디를 넣었을 때 0.0에 가깝게끔 사용자 2번의 벡터와 영화 3번의 벡터를 학습시키자 라는 개념이죠. 다음은 2번 사용자 벡터와 영화 5번의 벡터를 곱했을 때 1.0에 가깝게끔 이 사용자 벡터와 영화 벡터를 업데이트 시키는 겁니다. 입력은 여전히 사용자 2번이라는 아이디 정보와 영화 5번이라는 아이디 정보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사용자 속성과 영화 속성도 없이 이렇게 추천이 가능하지? 이렇게 생각을 저는 처음에 그런 의문을 많이 들었었는데, 이게 바로 협업 필터링이라는 어떤 개념이고, 그 각각의 컨텐츠나 뭐 사용자의 정보가 없더라도 그들만의 관계, 그들만의 협업을 통해서 우리가 레이팅을 유추해내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샘플을 쭉 다 학습을 시키는 거죠. 우리가 이미 정답 알고 있는 것들만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3번 사용자와 영화 4번을 정답이 1.0이기 때문에 1.0이 나올 수 있도록 사용자 벡터와 영화 벡터를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4번 사용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영화 2, 영화 3, 영화 5번에 대해서 그 정답이 나오게끔 계속 학습을 시키고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식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학습이 다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사용자 벡터와 영화 벡터가 이런 식으로 학습이 다 됐겠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미 우리가 보지 못한 영화가 1번 사용자는 이렇게 뒤에 3개 못 봤고, 2번 사용자는 영화 1, 2, 4번 못 봤고, 이런 식으로 못 본 거를 녹색으로 표시를 했죠. 표시를 했는데 우리가 이미 벡터는 학습을 통해서 벡터가 다 계산이 됐기 때문에 얘네들을 곱하면, 그러니까 내적을 구하면 수치를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 수치를 다 얻을 수 있죠. 보지 못했지만 이미 우리는 사용자 속성에 해당하는 이런 벡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치를 이렇게 다 뽑아낼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쭉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시면 우리 1번 사용자에 추천을 한다고 가정해보죠. 자, 1번 사용자가 우리가 영화 3번에 대해서 1번 사용자의 벡터가 있고 영화 3번에 대한 벡터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내적을 하면 0.0이 나오고, 두 번째는 영화 4번에 대해서는 1.04, 영화 5번에 대해서는 0.0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다 계산이 됐으면 그 다음에 1번 사용자한테 추천해야 될 영화는 무엇이냐 라고 봤을 때 이 중에 가장 레이트가 높은 영화 4번, 4번을 추천한다 라는 식으로 이제 우리가 모델의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보지 못한 영화에 대해서 추천을 쭉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소스 코드는 크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케라스 이그젬플에 나오는 소스 코드는 복잡하지 않은데, 그 중에 인베딩 레이어라는 거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인베딩 레이어는 뭐 자연어 처리에 쓰거나 할 때 주로 사용되는 건데, 추천 시스템에서도 우리가 사용자 벡터 자체를 인베딩하고
또 영화 벡터도 인베딩 해야 되기 때문에 인베딩 레이어가 사용되고요. 첫 번째 인자가 인베딩 하고자 하는 입력 경우의 수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수, 또 영화의 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인베딩이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인자는 이 인베딩 하고 났을 때의 벡터 크기입니다. 앞서 보셨던 그림에서는 벡터가 이제 두 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작진 않고 실제적으로는 뭐 100개나 뭐 128 이 정도 쓰겠죠. 그래서 그 사용자나 영화의 속성을 충분히 담을 수 있는 그런 벡터 크기로 잡아둡니다. 인풋 랭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문장을 처리할 때 필요한 그런 인자인데, 뭐 추천 시스템에서는 따로 뭐 필요는 없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 소스 코드를 보면서 우리가 이런 메커니즘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스 코드는 그 케라스 IO에 있는 홈페이지에 그 이그젬플, 코드 이그젬플에 나와 있는 소스 코드입니다. 코드 이그젬플을 보시면 여기에 struct 데이터에 collaborative filtering for movie recommendation 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협업 필터링을 이용해서 이제 영화 추천하는 그런 쪽이고요. 네, 좋습니다. 요거를 이제 콜앱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을 보시면 협업 필터에 대한 얘기, 그리고 무비랭스라고 영화 추천 데이터셋을 쓰겠다 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유저 아이디가 유저 벡터에 매핑을 하겠고, 또 무비 아이디랑 무비 벡터에 매핑을 한다. 그리고 여기에 내적을 이용해서 이 두 벡터 간의 내적을 이용해서 실제 스코어랑 매칭을 시킨다 라는 내용이고요. 네.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인베딩 데이터, 그러니까 이 두 벡터를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저 무비 페어를 이용해서 학습을 시킨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지 못한 영화에 대해서 계산해서 그 결과를 얻어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코드를 한번 쭉 실행을 시켜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모두 실행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먼저 위에는 판다스, 뭐 numpy, zip 파일은 우리가 데이터셋 다운로드가 zip으로 되어 있어서 zip 파일이고, zip 파일 필요하고요. 그리고 텐서플로우, 케라스, 그리고 그 파일 경로를 보기 위한 패스 라이브러리, 그리고 그 그래프를 표출을 하기 위한 맵플롯 라이브러리 뭐 정도가 임포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데이터를 로딩을 해야겠죠. 로딩을 하기 위해서 다운로드 받는 그 경로를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하고 이게 zip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기 때문에 그 zip 파일을 우리가 가지고 오고요. 가지고 와서 그 패스를 얻고 무비랭스의 데이터, 무비랭스 데이터의 디렉토리를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해서 그리고 실제 이 zip 파일을 가져온 거를 소스 코드로 푸는 그런 과정으로 보실 수 있죠. 그래서 뭐 내용은 복잡하지만 크게 그냥 URL에서 무비랭스의 zip 파일을 가지고 와서 압축을 푼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레이팅이라는 CSV 파일만 있으면 됩니다. 이 안에는 사실 영화 정보도 있고 뭐 유저 정보도 있지만, 우리 협업 필터링은 아이디만 가지고 그 레이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레이팅을 학습시키는 거라서 그냥 이 정보만 가지고 와서 판다스를 이용해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읽어본 걸 좀 표시를 했더니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유저 아이디 1번과 1번은, 그러니까 유저 아이디의 1번 아이디가 1번 영화에 대해서 4.0을 줬다. 1번 아이디가 3번 영화에 대해서 4.0을 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쭉 0과 5 사이에 별점을 주듯이 쭉 돼 있고, 뭐 끝에 가서는 610번 유저가 뭐 17만 뭐 875번에 해당하는 무비 아이디에 3.0을 줬다. 뭐 이런 식으로
유저 아이디랑 그 무비 아이디의 레이팅이 이게 쭉 적혀 있는 그런 데이터셋입니다. 앞서 이제 우리 봤던 개념이랑 똑같죠. 그래서 뭐 크게 다른 거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 과정은 이제 유저를 인코딩 하는 식인데, 이것도 좀 복잡하게 돼 있지만 과정은 간단합니다. 이게 이 1부터 시작을 해서 이걸 0으로 좀 바꿔주는, 0부터 시작할 수 있게끔 바꿔주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유저 1은, 유저 아이디 1은 0부터 시작하게끔, 그러니까 1은 0이죠. 예. 무비 아이디 1도 0으로 하고 3은 2, 뭐 6은 5, 뭐 이런 식으로 네, 유니크 아이디로 바꾸고 걔를 이제 인코딩 하는 식입니다. 인코딩을, 여기서 인코딩은 단순히 보통 유저 아이디를 순차적으로 인덱스를 이제 0, 1, 2부터 시작할 수 있게끔 이거 인코딩을 했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유저 아이디에 대해서 인코딩을 했고, 또 무비 아이디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인코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유저 아이디랑 유저 아이디를 매핑을 시킨 그 과정이고요. 실제 인코딩 된 걸 가지고 랭스를 구해보면 전체 유저 수를 구할 수 있고요. 무비에 인코딩 된 걸 또 랭스를 구해보면 전체 무비 개수를 알 수 있습니다. 개수를 알 수 있고요. 레이팅은 아까 0.0에서 5.0 사이의 레이팅이 있는데요. 거기에 믹맥스 값을 구했습니다. 구해가지고 출력을 해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총 유저의 수는 610명이고 영화는 이제 9724입니다. 예, 보시면 영화가 아까 굉장히 숫자가 높았죠. 17만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실제 영화의 개수가 이 정도 되는 게 아니라 영화의 개수는 9700 정도 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인덱스로 따지면 실제 무비 아이디 같은 경우는 저렇게 숫자가 많겠지만 인덱스로 따지면 0, 1, 2, 3, 4에서 쭉 가서 9724, 3까지 있겠네요. 그까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베딩에 들어가는 그런 정보는, 인베딩 레이어에 들어가는 정보는 이렇게 인덱스 값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이 인코딩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소 레이팅과 맥스 레이팅, 이 두 가지를 출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유저 인코딩 to 유저 뭐 한번 출력을 해본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데이터를 로딩했고 전체를 했으니까 이제 트레인 셋과 밸리데이션 셋을 구분을 해야겠죠. 구분을 해서 이게 판다스의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건데요. 예, 거기에 X 입력은 간단하죠. 유저 아이디랑 무비 아이디, 그러니까 유저 인덱스랑 무비 인덱스가 X고요. Y는 레이팅입니다. 레이팅이고, 이 레이팅도 타겟을 우리가 0과 1 사이로 그 노멀라이제이션을 취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0과 1 사이로 바꾸고 나중에 로스 함수를 이제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하기 위해서 1과 0 사이의 수치로 이제 바꿔줍니다. 바꿔주고 90%를 학습에 쓰고 10%를 이제 검증할 때 사용하게끔 인덱스를 이렇게 나눕니다. 나눠서 트레인과 밸리데이션, Y 트레인과 Y 밸리데이션을 90%, 첫 번째부터 90% 정도 인덱스를 가지고 뭐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여기서 X를 한번 출력해 보면 X는 이제 입력입니다. 그래서 앞에 게 유저 아이디, 유저 인덱스, 뒤에 게 무비 인덱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출력은 거기에 대해서 실제 레이팅 0.8, 0.8이면 거의 뭐 4.0 이렇게 되겠네요. 0.5, 뭐 0.5, 0.7 이런 식으로 레이팅이 쭉 적혀 있습니다. 요까지가 훈련 셋과 이제 밸리데이션 셋을 나눈 거고요. 실제 이제 모델을 만들어 보겠죠. 모델은 우리가 인베딩, 속성에 해당하는 벡터를 한 50디멘전, 50개의 수치로 나타내는 벡터로 한번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이제 레커멘더 넷으로 지정을 해놓고, 여기에 유저의 수, 영화의 수, 인베딩 사이즈는 50으로 두고, 이 레이어의 인베딩, 아까 인베딩 레이어를 잠깐 소개해 드렸는데요.
먼저 유저 인베딩 같은 경우에는 유저의 수, 유저의 경우의 수가 들어가고 인베딩 사이즈는 50, 유저의 속성을 50개로 지정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고는 이제 초기화나 뭐 레귤러 사이저라고 해서 필요한 것들 L2 놈을 집어넣네요. 그리고 바이어스도 하나 추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뭐 웬만한 영화를 다 좋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뭐 어떤 영화도 웬만한 유저들한테는 이제 선호하는 그런 영화 나올 수 있잖아요. 이런 바이어스가 이렇게 생기기 마련인데, 그 바이어스를 따로 지정을 해주고 학습을 시켜야 그 유저나 그 영화에 맞게끔 그 평양 정도도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이어스를 넣는 게 좀 중요하다고 보면 되고요. 이것도 역시나 바이어스는 어차피 하나의 수치이기 때문에 경우의 수, 그러니까 유저의 경우의 수에다가 1로 매핑을 해가지고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무비 인베딩 같은 경우에도 레이어 인베딩을 해서 영화의 수에다가 인베딩 사이즈 50으로 하고 나머지 옵션들을 집어넣고 무비에 해당하는 바이어스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게 학습할 때 이제 콜이 되는 건데, 물론 추론할 때도 콜이 되겠지만 그 과정을 좀 보면, 자, 입력. 요게 입력 샘플이죠. 입력 샘플인데 첫 번째가 유저고 두 번째가 영화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 유저의 인덱스를 집어넣고 유저 벡터를 구하고요. 그리고 첫 번째 그러니까 유저에 해당하는 아이디 인덱스를 넣고 유저 바이어스도 구하고, 또 무비에 해당하는 인덱스를 넣어서 무비 벡터를 구하고, 무비에 인덱스를 넣어서 무비 바이어스를 구한 다음에 이 유저 벡터랑 무비 벡터를 내적을 구합니다. 내적을 구하면 그 스코어가 나오겠죠. 이 스코어에다가 유저 바이어스랑 무비 바이어스를 더한 이 x가 실제 우리가 정답이랑 비교할 결과값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결과값에 대해서 시그모이드를 취한 겁니다. 출력 형태를 0과 1 사이의 실수 형태로 바꾼 거죠. 왜냐하면 우리 정답도 0과 1 사이로 이제 노멀라이즈를 취했기 때문에 그렇게 바꾼 겁니다. 이 과정을 요약을 하면, 유저 인덱스를 넣어서 벡터와 바이어스를 구하고, 무비 인덱스를 넣어서 무비 벡터와 바이어스를 구한 다음에 내적을 구하고, 그 내적 값과 바이어스의 총 합이 x 출력이 나오게끔 하고, 얘를 시그모이드라는 활성함수로 나온 그렇게 출력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네트워크는 이제 생성자에 보면 유저 수, 벡터 수를 넣게 되면 그만큼 인베딩 레이어를 쭉 만들고 또 인베딩 사이즈를 넣어가지고 이 벡터 크기를 이렇게 정하는 게 요 생성자에 이렇게 생성자에 이렇게 해서 모델이 만들어지고요. 그 모델을 컴파일할 때는 로스 함수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이용했고, 옵티마이저는 이제 아담을 이용했습니다. 네, 까지가 모델을 만들고 컴파일한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실제 학습할 때는 모델 핏에서 이 x가 유저랑 무비 두 가지의 인덱스만 가지고 있는 정보고, y는 그 사이에 레이팅의 정보가 담고 있고, 배치 사이즈 64개, 에포크 반복 횟수 5번, 밸리데이션으로 해서 밸리데이션 수치까지 뽑았네요. 로스가 이제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이용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 로스 값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에포크 5회를 돌렸더니 로스 값이 이렇게 쭉 줄어들면서 학습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로스 값과 밸리데이션 로스 값을 출력을 했더니 뭐 트레인에 대해서 이렇게 쭉 떨어지더라, 이런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뭐 충분히 학습이 됐다고 치면 우리가 실제로 모델을 돌려볼 수 있겠죠. 모델을 돌려보는 건데, 사용할 때는 조금 복잡하긴 한데 크게 어려운 개념은 없습니다. 즉, 내가 보지 못한 영화의 인덱스를 구해서 집어넣기만 하면 그 유저랑 영화에 대해 집어넣게 되면 이제 스코어가 나오고, 그 스코어가 가장 높은 거를
추천하는 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조금 더 살펴볼게요. 먼저 영화 정보를 가져와야겠죠. 영화의 정보를 가져오고, 영화 정보를 가져오는 거는 사실 아이디만 필요한데, 그 아이디만 추천해주면 무슨 영화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영화 정보를 가져오는 식이고요. 내가 원하는 유저 정보, 유저 아이디를 가지고 와서 이 유저에 의해서 봤던 영화와 보지 못했던 영화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봤던 영화를 알아내는 거죠. 알아내서 이 봤던 영화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시키고 보지 못했던 영화의 전체 리스트를 가져옵니다. 가지고 왔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그 과정이고, 그래서 유저 아이디를 가지고 유저 인코딩된 정보를 가지고 오고요. 이 인코딩 아이디를 가지고 각 영화에 보지 못했던 영화의 아이디도 어레이를 쭉 만듭니다. 여기까지가 되면, 이 과정은 좀 복잡한데, 여기까지가 되면 결국에 내가 원하는 유저 아이디랑 그리고 내가 그 아이디가 보지 못했던 영화 인덱스, 그러니까 유저 인덱스랑 제 그 인덱스에 해당해서 영화를 보지 못했던 영화의 인덱스를 쭉 모으는 과정입니다. 모아서 그 어레이를 만든 다음에 모델에 입력에 집어넣으면 실제 레이팅이 나오겠죠. 이 레이팅은 그 각각의 쌍마다 레이팅이 쭉 나오는 겁니다. 그 쭉 나오는데 얘를 소트를 시켜서 가장 상단에 있는 인덱스만 쭉 가지고 와서 그 인덱스에 해당하는 영화 정보를 표출하는 식이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그게 인덱스를 가지고 와서 실제 영화의 아이디를 가져오는 식이고요. 크게 이 유저가 414번이라는 이제 유저에 대해서 내가 봤던 것 중에 영화를 높게 평가했던 영화를 이렇게 출력을 하고요. 이 과정이 요 앞에죠. 이 앞에 보면 내가 봤던 영화의 탑무비 유저 해가지고 레이팅해서 쭉 가져온 거고, 그 밑에는 내가 보지 못했던 영화에 대해서 추천한 이 모델의 결과를 소팅했던 쭉 해서 출력을 한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런 영화를 봤더니 이제 이 인공지능 모델에서 1순위로 이런 영화를 이걸 보면 너는 좋아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해서 탑 10을 이렇게 얻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영화의 추천을 위한 인공지능 모델로 협업 필터링이라는 개념을 살펴보았고, 또 그걸 이용해서 유저 벡터, 영화 벡터, 그리고 그 내적, 그 나오는 결과를 실제 라벨이랑 비교해서 벡터를 어떻게 학습시키는지 이 개념과 또 그 관련된 소스 코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